안녕하세요.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입니다. 오늘 조윤미의 소비자 세상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가 1000만 가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여러 통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긴 한데 한 700만에서 800만 내지 한 1000만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 반려동물 가구들이 겪는 소비자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진료비에 대한 건데, 이 진료비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그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관련한 피해 상황을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92%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 반려동물 키우는 게 힘들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 사례 약 3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은 평생을 데리고 키워야 되는데 이 동물병원 한번 가면 뭐 몇십만 원이 그냥 쑥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느냐.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과다 비용도 문제지만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지 이게 정확한 건지 정확하게 가격이 매겨진 건지도 잘 모르는 거죠. 또 동물들한테 사용하는 의약품 있잖아요. 이 의약품의 경우에 거의 한 7, 80%가 사람이 쓰는 일반 의약품을 사다가 나누어서 동물한테 맞게 체중이나 이런 것들 계산해서 주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사람한테 판매할 때는 굉장히 저렴한 약인데 동물병원이 이걸 사다가 뭐 표시도 제대로 안 하고 나누어 가지고 팔 때는 심하게는 거의 막 100배 가까이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 약이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제대로 된 기록도 없고 금액이 적정한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깜깜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졌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동물 유기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현재 동물 보험도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다가 당연히 나이가 들면은 이런저런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럴 때 한 번에 나가는 돈들이 뭐 몇십만 원에서 뭐 1, 200이 나가는 거는 우습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진료비 관련해서 지금 소비자단체가 가장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공시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처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동물병원은 얼마를 받겠다라고 하는 걸 게시해서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진료 항목의 표준화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어디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또 검사하는 것도 다 차이가 나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니까 이걸 일정 정도 표준화하자.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사람에 대해서 하는 행위도 전부 다 표준화하기가 어려운데 뭐 동물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는 어렵지만 최소한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분만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특정한 한 5개 정도의 기본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를 표준화하고 그리고 그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소비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현재 진료비를 공시하려면 뭘 바꿔야 되냐면 수의사법을 개정해야 돼요. 근데 이 수의사법 개정안이 현재 그 국회의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을 다루는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건으로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상정하지 못하느냐? 자, 수의사법 개정안이 여러 개 법률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겨야 그다음 본회의까지 가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상정을 할 때 그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 가보면은 수의사 쪽 단체들은 사람들이 우르르 와 있어요. 수의사들이 전부 다 그 앞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의원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1000만 가구가 되지만 누가 상임위 열릴 때 쫓아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소비자 단체들이 해야 되는데 소비자 단체도 다루는 주제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쫓아다니면서 다 마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직능의 이익과 관련된 주제가
법안으로 올라갈 때는 소비자하고 서로 상충이 되는 건데, 소비자 이익하고 증인의 이익, 예를 들면 의사의 이익이라든가 뭐 간호사들의 이익이라든가 약사들의 이익이라든가 수의사들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직능과 관련된 이익이 법안으로 올라갈 때는 그 상대는 누구예요? 대부분 다 소비자들이거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하냐, 아니면 그 직능의 그 전문가들에게 더 유리하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소비자들은 로비력이 떨어지고 이 직능의 협회라든가 이런 데 분들은 그것만 쫓아다니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하고 하는 비용이라든가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여기서 로비력이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료비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각 당들이 이미 공약으로 다 내놓은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21대 총선 치르면서 제일 첫 번째 동물병원 이용하는 진료비 공시제도 도입하겠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제가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진료비 공시제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2020년 1월에 그 자유한국당 있을 때죠. 있을 때 이미 공약으로 나온 내용이들입니다. 이렇게 각 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은 잔뜩 해놓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임위에 가서는 안건을,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고 하는 것조차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꼼꼼하게 사실은 국회가 뭘 하는지 모든 이슈에 대해서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 지금 20대 국회가 뭐 한 일 제대로 없다, 최악의 국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때 논의만 하고 안건이 제대로 논의해서 상정되고 하는 과정들이 마무리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20대 국회가 5월 말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이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법사위원회에서 법 문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보고, 그 다음 본회의 올라가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논의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공약으로 그렇게 열심히 그 표 달라고 할 때는 얘기해 놓은 건데,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그대로 그냥 계류시켜 버리면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통과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진료비 공시제도나 표준화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굳이 수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상태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줘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의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물론 전문적인 서비스나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의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진찰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 이거는 병이 생긴 게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심장 사상충, 아마 다 그 사상충 약제 써보셨겠지만 피부에다가 이렇게 연고 같은 거 발라가지고 예방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수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충분히 판단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런 예방접종들도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하에 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단체가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심장사상충 같은 예방접종 하려면 동물병원 가서 수의사 진찰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약을 사야 되고, 그러면은 약국에서 가볍게 예방접종에 대한 약들을 사서 자기가 스스로 자가처치하는 것보다 갑자기 몇십 배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성이 담보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왜 그걸 강제하느냐 이겁니다. 가뜩이나 돈 많이 들어서 힘든데, 사료비도 지금 점점 오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올해 소비자단체가 또 사료비 가격이 적정한지 하는 조사도 굉장히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던데요. 하여튼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너무 거품이 많아요, 가격에. 게다가 농림부가 말이야 수의사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하여튼 그 처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가 이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특히 뭐 심장 사상충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소비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수의사 처방을 의무화하는 거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문을,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주로 동물 복지,
그런 동물단체들 우리 활동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구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겪는 소비자 문제, 가격의 문제, 뭐 품질의 문제 이런 거는 사실 동물단체들은 크게 주요 이슈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로 동물 복지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개고기 먹지 않고 식육 반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고 그다음에 유기된 동물들 데려다가 중성화 시켜주고 뭐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핵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다 동물 관련해서는 그런 단체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고 농림부도 그런 단체를 파트너로 해서 정책들을 결정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쪽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 한 달 전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반려동물 연대회의라고 소비자단체 7개 소비자단체가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YMC 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소비자권익포럼 이런 소비자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이 우리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문제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가구들이 겪는 소비자 문제 이거에 집중해가지고 활동을 좀 하자 해서 그렇게 연대회의를 지금 만들어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료비 공시제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표준화에 대한 수의사법 개정안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서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어쨌든 20대 국회가 그거 정도는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당이 다 약속한 거고 공약한 거니까 선거할 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의약품 또 예방접종 이런 거 너무 과도한 비용 계속 쓰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막아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적정한 가격 부담하고 또 이후에 이제 보험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평생도록 데리고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반려동물들인데요.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가구들이 또 이런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런 활동에도 적극적인 지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